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2015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지속되면 우울해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하죠. 요즘같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고 일시적인 외로움인 이 쓸쓸함을 해소하는 3가지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외로움 해소하는 방법 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3가지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 외롭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좀 썰렁하다. 요새는 입맛도 떨어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 SNS 보면서 부럽부럽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싫다. 이런 분들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쓸쓸함 해소법. 첫째, 집중할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인님은 언제 외로움 느끼세요? 저는 지친 몸을 끌고 늦게 퇴근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 텅 비고 조용한 집에 들어섰을 때 적막감이 밀려오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씻고 좀 먹고 쉬고 나면 훨씬 나아집니다. 외로움이란 게 되게 일시적인 게 많다는 거죠. 사실 저는 약간 우울 기질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꽤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섭니다. 한두 시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나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훨씬 더 나아져 있죠. 나는 외로우면 음악을 들어. 나는 그냥 차 몰고 나가서 드라이브해.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몰입거리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2018년 1월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가 생겼습니다. 외로움을 사회적인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시도죠. 외로움부에서 중장년 남성들을 위해서 진행한 이 성공 사례로는 맨즈쉐드 운동이 있습니다. 차고나 창고 같은 주로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 공동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모여서 이 가구나 계단이나 이 장난감 같은 것을 협업해서 만들고 봉사합니다. 외로움도 덜고 사회기여를 통해서 이 구성원들은 자기 효용감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울 때일수록 이 몸의 감각을 깨우는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춤추고 요리하고 공예하고 마사지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 몸의 움직임이나 시청각적인 감각을 활용하면 이 감정의 흐름이 한층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죠. 집중할 거리를 만드는 일은 이 가볍고 일시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더러 지속적으로도 이 혼자서 외로움을 잘 견뎌내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쓸쓸함을 해소하는 이 2번째 방안은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2가지 관계 속에서 살죠. 이 양적인 관계와 질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두루두루 아주 가벼우면서도 잘 지낸다. 이거 양적인 관계죠. 그런데 인사 중에 의외로 외로움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질적인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외로움에는 질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어떤 말이든 편히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사실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SNS 친구, 주로 자기 자랑에 기쁜 소식을 전하죠. 정서적으로는 그리 큰 도움이 못 됩니다. 혹시 사인님은 언제 어느 때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내거나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제 경우에는 대학생 아들이 아주 좋은 대화 상대자인데요. 개인사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문화 다양한 방면에 두루두루 얘기를 자주 나누는 편입니다. 가끔 제가 엄마가 외롭다. 엄마가 좀 쓸쓸하네. 왜 이러지? 하면은 산책 나가실래요? 그럼 우리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까요? 사소하게 맘 써주는 말만으로도 외로움이 씻겨나가기도 합니다. 종종 저는 문자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문자 대화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면에서 나누는 소통에 30% 효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이 다음 차선책은 음성통화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한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나누지 못하는 감정이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이나 전화를 받는 사람, 상호 외로움 해소 효과가 아주 크겠죠. 가벼운 외로움을 해소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장소를 방문하거나 볼거리가 많은 동네 구경을 하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는 겁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되겠죠. 사람에겐 센터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대중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한다는 거죠. 적막하고 고요한 혼자만의 장소, 이건 기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더없이 좋은 안식처고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쓸쓸할 때는 고립된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쓸하다 싶을 때는 집 밖은 위험해 하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가든 아기자기한 골목길 투어를 가든 시장에 가서 꽈배기를 하나 사 먹든지 간에 사람 구경을 하면서 안정감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시적이고 가벼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생존 본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1인 가구와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이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연하게 잘 처리하는 것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인님들 긴장마에 무탈하게 몸과 마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